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1년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립고 또 그리웠습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MC 장원하고 저하고는 또 여기 한 분 더 계시긴 합니다. 특별한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가격리로 제가 2주간 있다가 지금 마치고 돌아왔고. 예, 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요. 생활치유센터에서 열흘간 치료를 잘 받고 완치가 돼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코로나19라는 병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뭐 저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내가 또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렇죠. 또 이런 감정도 많이 느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확 쪄서 돌아왔는데. 네. 자, 이분들 많이 그리웠습니다. 자, 없던 애정도 재밌었고. 우리 막점 막후의 형님 두 분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하셨죠?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JRP 박진영입니다. 네. 어땠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안방에 저 혼자 격리돼 있었는데요. 문 열어서 밥 넣어주고 밥 꺼내주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수감 생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잠시만 문 열면 가족들이 좀비 취급을 해가지고 탁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연말연시에 그 격리 같이 됐던 분들이 격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격리 동기라 그래가지고 12월 격동.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이 쏙 빠지셨어요? 저는 자가격리 안 하고 네.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러워요. 네. 좋으셨겠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예. 아니 근데 뵀던 분들 못 뵈니까 네. 좀 안타깝고 네. 그리웠습니다. 저도 소장님의 그 특유의 유머가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팩트체커시죠.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방송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 같은 게 있나요? 올해는 좀 장성철 소장하고 덜 싸워야 되겠다. 역할인데. 이번에 격리 기간 동안 성찰했습니다. 네. 우리 장 소장님. 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대요. 네, 네. 당연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막점 막후를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토크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제가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불러주십시오. 사회 자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움찔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를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시죠. 자, 막점 막후. 자, 2021년 한마디로 뭐 정치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의 변곡점이 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날짜를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7일 서울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30일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야당 다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4일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19일 주목해 주십시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때쯤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날짜 3월 3일도 주목해 주십시오. 3월 3일은 뭐죠? 제 생일입니다. 자, 김준희 기자님. 예. 올해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2월부터 이제 의료진을 중심으로 맞기 시작할 텐데 이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정부 여당한테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나갈 이제 선수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게 당원에 보면은 민주당은 180일 전에 뽑게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120일 전에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9월에 국민의힘은 12월인데 이거는 뭐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9월에서 12월 요 안에는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엄청나게 치열한 선수들 그 대선 후보들끼리 이제 경합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선거의 해다 2021년은 이렇게 세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 또 줄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재판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재판이 꽤 많죠. 예, 일단 최근에 많은 재판들이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지금 올해 당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선고가 테고요.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테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본안이 얼마나 이게 속도감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4달 안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협조하겠다 본인이 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김경수 지사 대법원, 그 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올 한 해 계속 재판이 있다. 그럼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재판. 저는 이제 하나 빠진 게 윤석열 총장님 장모님 재판.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의 그 정치적 향방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결국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3인물론이 나오고 있는데 제3인물에 가장 근접한 분이 김경수 지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죄 받으면은 대권 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막전 막후에서 한 명 한 명 우리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이 4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보궐선거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최근 아주 강한 인상으로 돌아오셨죠. 진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눈썹이 진해졌어요. 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로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존재감을 요즘 들어 뿜뿜하고 계신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야. 진해요. 진해지셨습니다. 그것도 혹시 눈썹 좀 더 칠한 거 아닙니까? 네? 눈썹 상당히 진해졌어요. 아닙니다. 이게 원색입니다. 원색. 원색입니까? 네. 와. 자, 이거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또 우리 부대변인님이 또 눈썹 문신에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해봤잖아요. 네.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되기가. 예. 저는 또 하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번 해보신 분으로서 잘 된 겁니까, 이거? 잘 됐네요. 굉장히 진하게 됐네요. 네. 이제 하나 조금 더 안철수 대표는 좀 더 하셨으면 싶은 게 포수염도 기르시면은. 네. 왜 그러십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술 먹은 덩어리 정치 폭거 그 자체입니다. 제 몸을 던져서라도 서울의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 보여준 게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달라졌다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쓴 게 폭탄주 직접 돌리고 형님 우리가 아는 안철수 맞아? 그래서 폭탄주 얘기를 했었어요. 예, 썼는데 이 폭탄주가 2014년에도 몇 년마다 한 대여섯 번은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2012년에 안철수가 달라졌다. 대선 출마한다. 직설 화법으로 표현. 한국경제가 썼고요. 안철수가 달라졌다. 자신감 여유 부각. MBN이 썼고요. 2013년에. 안철수가 달라졌다. 2014년에 오마이뉴스.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나왔어요. 네. 진짜 뭐가 달라진 것이냐. 근데 언론이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겁니까? 쓸 게 많은 겁니까? 일종의 정치 혐오 측정기예요. 예, 그래서 야당도 싫고 여당도 둘 다 싫을 때 안철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철수가 언제 인기가 있었느냐를 보면은 둘 다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매우 고전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탄핵 이후로 완벽하게 극복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가 떴다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여론조사상 최고치라고 보여져요. 더 올라갈 데는 없습니까? 더 올라가지 않고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50%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 지지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MC 장관은 개인적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정치계의 신도림역 같은 느낌. 신도림역? 네. 좀 환승역이잖아요. 하루에 2번은 바쁩니다. 아하.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 안철수 대표도 2번은 바빠요. 선거 많이 앞뒀을 때, 네, 그리고 네. 분당할 때. 네. 2번은 바쁩니다. 2번 바쁘다. 네, 이게 근데 끝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그 이번에 보면 그 눈썹이나 인상 예전에 또 대권 네. 대선 때는 목소리를 또 합니까? 뭐 이런 거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셨었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예. 안철수입니다. 하셨는데. 네. 이번엔 눈썹을 받고 나오셨죠. 예. 그 정치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눈썹 문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 어떤 눈썹 문신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지금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눈썹을 다 강하게 했는데 아니, 우리 눈썹은- 정치인 우리 박준영 부대변인 저도 낙천자지 않습니까? 네. 네. 낙천하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그 전에 했었는데 이건 사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 하는 겁니다. 네. 의학적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눈썹을 한 사람들은 좀 어여삐 좀 봐주시면 좋겠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별다른 의미를 말라는 부여하지 어여삐 봐주시면 눈썹도 많이 하시는데 네. 주로 보톡스 많이 맞으세요. 보세요. 여기 박진영 우리 JFA님 고백을 하시죠. 보톡스 맞으셨어요? 아니 여기 보톡스 맞으셨어요? 야, 성형 행보는 안철수시네요. 떨어져 보세요. 별별 걸 다 하게 됩니다. 아니 그분이 더 많이 하셨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당대표 시절에 모셨던 분도 네. 대권 후보 1등 막 52주간 하고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인상이 좀 되게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톡스를 맞고 오셨어요. 근데 인상이 되게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맞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름살 때문에 맞았다. 젊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상을 좋게 하려고 맞은 거지. 네. 어떤 좀 강하게 보이고자 뭐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안철수 대표. 지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긴 한데, 장 소장님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들어와서 경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입당은 안 한다. 범야권에서 원샷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안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건데요. 예. 빨리 지금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시켜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는 나 국민의힘 안 들어가도 돼 하고 지금 콧대가 높아졌어요. 때가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쟤 왜 저래? 재빨리 데리고 와. 네.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자가 많이 여성한테 구애를 했어요. 그래 거의 다 넘어왔는데 갑자기 로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어요.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7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려고 상당히 밀접 접촉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에 이제 보고서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갔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확 높아지고 1등 나왔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냥 나는 독자 출마하겠다라고 확 접어버리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랑 합치면 그렇죠. 1위가 될 수 있죠. 네,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하면은 또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입니다. 네. 이게 정치계의 신도림역이라고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 보고 그거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뭐 점심 때 되고라 이러면 사람 별로 없어질 수 있죠. 네. 저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 같습니다. 언제 입당합니까? 2월달? 지지율이 떨어지면 설 전에. 그러니까 로또가 딱 떨어지고 돈 다 써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입당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요, 국민의힘의 지지가 없으면은 아하. 본인이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밀당의 고수인 김종인 대표가 네. 안 하려면 치워버려! 막 이런 너무 화를 식으로. 내셔가지고 밀당이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경선율 안철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밀었거든요. 아하. 독자 출마를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박진영 선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못 이긴 척하면서 당에 들어와서 입당이다. 경선할 것이다. 입당이다. 그렇죠. 100대 3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 형식의 입당이라고 봐야죠. 합당 형식의 저는 더 입당이 극단적으로 가능하다.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경선을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더 극단적으로는.
그거 안 나갈 바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하러. 이분은 전국적인 목표가 대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어차피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초반 전략은 굉장히 저는 유효했다고 봅니다. 지지율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떡이 들어오는 서울시장이 지지율 1등하면 먹고 안 되면 이걸 지난번에 편지 주듯이 한번 양보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국민의힘에도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양손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당 없이 단일화 없이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이 플랜 B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출마를 해서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보자라는 건데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비호감도가 좀 세서 요즘 나경원 전 의원은 뭐 TV에 좋은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출마의 맛에 아니죠. 아내의 맛에 나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예. 아내의 맛에 나오셨잖아요. 출마의 맛. 죄송합니다. 아내의 맛. 나중에 우리 막초마크에도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뭐 이제 출마 선언 하시고 하면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권은 여러 후보들이 등장하고 또 이제 몸집이 상당한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흥행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여권이 지금 후보가 좀 없는 거 아니냐. 후보 기근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실제 지지율은 박영선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지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고심 중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불출마 쪽으로 좀 굳어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안철수 대표 출마설 이후에 제3의 후보 이야기는 좀 사라진 듯한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박영선 후보가 99% 될 것 같아요. 99%.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비교해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박영선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호 의원이 들으면 많이 서운해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뭐 저희 뭐 막 좀 많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막후니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본인 한 번 더 출마해 볼래? 우리 당 입당해봐 했는데 야당도 갔다면서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려고. 일단 여당에서 했는데 여당 싫다고 그랬어요. 야당에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나가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줘가지고 통보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에서는 기업가 출신의 엘모 씨를 새로 띄우려고 그래요. 안철수의 대항마로. 기업가 출신의 엘모 씨가? 이재용 부회장.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이수만. 기업가시잖아요. 이수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장관이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보나 본선 경쟁력으로 보나 뭐 내부 지지율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내가 돼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뭐 불쏘시개가 돼버려서 나중에 오히려 신선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뭐 야심이 꽤 크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거의 저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그 본선까지 가는데 심심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너무 기사가 흥행이 안 되죠. 흥행이 안 그렇죠. 돼요. 결국에는 박영선, 안철수 이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박영선, 안철수. 아주 가까스로 안철수 후보가 바람은 얘기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가까로 쓰는지 안 물어보세요. 왜 가까로 쓰는입니까? 왜냐면 여당이요 지금 구도가 상당히 좋지가 않더라도 여당의 저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서초 구청장 빼고는 다죠.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조직력 아주 강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 조직을 정말 잘 해놓으신 게 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다 여권 지지층입니다. 이분들이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장관 비호감도가 낮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가 좀 높아요. 우파 내에서도 정말 안철수랑 도저히 정치 못하겠어. 안철수 옆에는 측근이 없어. 왜 그러겠어. 정치력이 없어서 그래. 정말 저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에이 나 안 찍어. 나 투표장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긴 이길 것 그럼에도 같은데 이긴다. 가까스로 이길 거야. 가스로 안철수 대표가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안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안 땡큐가 무슨 말입니까? 안철수 땡큐.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안티층이 많은 후보는 5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 조직력이 한 3에서 5% 정도가 선거를 좌지우지한다고 봤을 때 네. 여당이 조금만 이 전열을 가다듬으면 할 만한 선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실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다 비호감도가 높아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분 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에 이게 선거 책임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경이 된 거는 오세훈 때문이다라는 거부감이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통합당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의 행동들과 뭐 개인적인 뭐 비리 다 대부분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뭐 당연히 높고, 그래서 사실 비호감도로 세 분의 뭐를 측정하기는 좀 힘들다.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약간 정권 심판론이 근데 좀 셉니다. 지금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박영선 장관하고 저는 나경원 의원 두 분이 붙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이 될 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비호감도가 높더라도 이번 한 번은 좀 여당을 집권 세력을 견제해보자라는 견제론이 강할 것 정권 같아요. 심판론. 네. 네. 그래서 견제론. 야권이 그래도 좀 유리해 보여요. 계속 바람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또 있죠. 아니 한 번쯤은 이렇게 국민들이 경고를 한번 해야 돼요. 아하.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멋대로 하잖아요. 지금 4번 선거 4번 연속 졌어요. 네, 선거 졌기 저는 진짜 한편으로 네. 제가 새해 들어서 장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로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한편으로 동의를 합니다. 요 말은 맞다. 예, 동의를 네. 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는 분은 정부와 당을 뛰어넘는 것들을 제기하지 않으면 비전 어려운 선거가 같은 될 겁니다. 것들을. 네. 네. 저는 3파전 예상합니다. 누구죠? 박한나. 박한나 누구죠? 단일화가 안 된다. 네. 박영선, 본인 안철수. 바람 아닌가요? 그럼 박한나가 되면 누가 됩니까, 장 소장님? 파가나가 되면 당연히 박영선 장관이 되죠. 분열되면은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 대권 후보 얘기로 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확정될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